빌드업 물음표가 돼요. 빌드업. 이거 축구 얘기할 때 뭐 빌드업 하는 거 아닙니까? 선수들끼리 막 패스를 많이 하고 막 공격을 해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 막 뭘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빌드업이요. 근데 이게 정치 관련해서 이 빌드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만났죠. 여야 대표회담.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합니다. 바로 계엄 얘기죠. 이게 일일이었고 어제도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한참들 얘기했거든요. 뭐 그제 모습, 어제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 얘기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야에서 뭐 지도부 그리고 중진급 의원들이 뭔가 의견, 상대를 겨냥한 의견이죠. 그걸 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괴담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결국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된 목표, 즉 개딸 결집,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전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 그냥 그런 위험성들을 경고한 거고 그런 생각조차 갖지 마라.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치인들이 이런 정도 얘기를 왜 못합니까? 사실은요. 이게. 본인들이 아니고 준비 안 돼 있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계엄할 의지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고요. 당의 중진들 정도 얘기했고요. 뭐 그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쯤 되면 뭔가 명확한 근거를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거 하나 유일하게 내놓은 사람이 이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인데 아마 휴전선에서 우리가 국지전을 도발시켜서 북한이 개입을 유도한 다음에 계엄 선포할 것이다. 그게 유일한 근거예요. 아, 국지전이 벌어지면 이제 우리가 그걸 계엄으로 빌미로 간다.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그게 유일한 근거입니다. 근데 저는 그 발언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발언이 왜 그러냐면은 만일 설령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북한이 이제 우리한테 도발을 했을 때 북한이 우리한테 이제 책임을 뒤집어 씌울 겁니다. 야당 수석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도발한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자작극 벌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해서 될 일인지 이거는 정말 금도로서 삼아야 될 일인지를 지금 야당 수석 최고위원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계엄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면 계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전 이제 군이 이제 비상계엄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상계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군이 이제 비상계엄을 경비계엄을 통해서 치안을 강화하는 계엄이 하나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상계엄은 군이 집회 결사, 출판 자유, 모든 체포 구금까지도 군이 하는 이걸 비상계엄이라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그건데 그거 같아요. 그건데 이게 이제 근거가 이겁니다. 이걸 지금 계엄 사령관을 추천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 지금 충안고 출신 후배가 됐으니 이렇게 추천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리고 계엄사의 그 실무적인 말하자면 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 방첩사령관이니까 지금 옛날로 치면 기무사령관이죠. 이게 또 충암고 출신이니까 할 거라는 게 이게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 충암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학교. 학교죠. 자, 그러니까 우리 전체 고위장성 400여 명 가운데 충암고 출신이 4명인데 이 4명이 계엄을 하고 사실상 친위 쿠데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인 더 연장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군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민주당이 바로 국회 계엄 절차가 오면 헌법 77조에 따라 가지고 과반 출석의 과반 의결로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치가 다 갖춰져 있고 상황이 아주 말하자면은 그 근거를 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뭐 최고위원 회의라든가 다 국회에서 이렇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발언하지 말고 진짜 저는 그러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해서 정말 이거는 국민에게 한번 평가받아 보겠다. 역풍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마치 문제 제기인 듯 하면서 이걸 확산시키고 이재명 대표조차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정부가 작성한 개헌안에 따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책임지는 정치라면은 최소한 이런 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를 얘기할 때는 근거를 갖고 얘기해줘야지 면책 특권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설명은 무슨 정황 제보가 있다. 그걸 듣고 있다. 이런 정도 설명이 나왔는데 박창한 장한대 특임 교수께는요. 지금 정성호 의원은 아니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정치인이 그런 얘기도 못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따로 놓고. 근데 앞서서 사실은 이걸 제1당의 당대표가 여당 대표를 만나는 데서 계엄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공식적으로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예. 지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반국가 세력을 뜬금없이 이야기한 것도 굉장히 당혹스러웠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의 온 눈과 귀가 집중된 여야 대표회담에서 예. 계엄 얘기를 한 것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사실은 이게 좀 소위 말해서 비상식의 악순환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언급한 게 뭐 한두 번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뭐 특별한 사안도 없는데 예. 반국가 세력을 또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얘기 나오자마자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교체가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인사에 앉은 사람들을 보니까 계엄이 선포됐을 때 주요 요직에 있는 핵심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하필 또 중앙고 출신이더라. 예. 자, 이러다 보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의혹을 제기한 건데 예. 근데 의심하고 의혹 가질 수는 있어요. 예. 뭐 충분히 이거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볼 수는 있지만 이게 국민들 다 지켜보는 여야 대표회담 그 자리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은 자리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거기서. 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자리나 예. 이재명 대표가 양당 대표회담하는 자리나 국민들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반국가 세력 얘기하고 있고 한쪽은 계엄 얘기하고 있고 아니 양쪽 다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럼 국민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프레임을 씌울 수는 있으나 이게 정말 뭐 마치 뭐 장군 멍군 하듯이 예. 이렇게 반국가 세력 또는 뭐 계엄 준비 세력 이런 식으로 독재자의 그 프레임을 갖다가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국회와 대통령의 어떤 대립 관계를 예.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국민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엄 이슈를 공식적으로 딱 던진 셈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게 커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며칠 지나서 가만히 많은 분들이 기억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뭐가 많죠, 지금? 이게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이게 2022년 정도부터 막 이런 계엄 얘기가 있었다 그러니 이게 뒤늦게 이제 다시 회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2021년 11월에 뭐 계엄령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명인의 마을이잖아요. 여기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인데 이게 지난 6월에는 이게 뭡니까? 국방부 장관 계엄령 선포 작게 준비 중 막 이런 내용들이 올라갔다 그래요. 일단 뭔가가 제기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약간 이걸 확산한 셈이 됐는데 이게 전당대회 고쯤에 김병주 지금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이 각각 계엄 등 계산할 것이다. 탄핵 대비 계엄 빌드업 불장난 가능성이 있다. 그때 당시 얘기를 이미 했었네요. 그리고 지난 1일 이재명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이 얘기를 딱 꺼내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요. 이거예요. 그리고 어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지금요. 자, 그럼요. 지난 이 전당대회 경쟁 당시에 나왔던 얘기 뒤늦게 좀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려면 탄핵으로 갈 확률이 많잖아요. 그때 윤석열 정권 뭐 하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때처럼 그렇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봅니다. 왜 경호처장을 보냈겠습니까?
계엄이라든가 비상적인 어떤 계산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습니다. 유신 독재와 부마 항쟁, 5.18을 딛고 일어난 21세기 최고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조잡하게 계엄령 따위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승환 전 장관? 이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시작이 돼서 중간에 뭐 당기고 계엄령 어떤 이 발언, 의혹 제기 이게 빌드업 된 겁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저도 가장 최근에 들었던 게 아마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제명인의 마을에 이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신원식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이 되면 계엄을 위한 작계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한 그 한 줄에서부터 지금 이 내용까지 시작이 됐는데 맨 처음에는 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전혀 출신이 다르죠. 학생운동권 출신인 김민석 당시 이제 전당대회 후보자가 내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밝혀서 추미애 대표한테 제보한 사람인데 지금도 그런 제보들이 온다라고 하면서 빌드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보더라도 김병주 의원은 일단 최고위원 5명 안에 들어오는 게 목표였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수석 최고가 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예. 당내 결집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구나. 근데 이거 너무 나갔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음번 대권 주자를 노리는 수권 정당을 꿈꾸는 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내용이 더 커진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처럼 국민의 불안 요소가 있다면 이걸 관리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사기꾼이나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당의 이 근거 없는 계엄설을 보면서 아주 예전 일인데요. 92년도 10월 달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정 종교단체 사람들이 이제 휴거가 시작되고 우린 승천할 거다 하고 집 팔고 땅 팔고 재산 다 바쳐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이제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미선교회 사건이라고. 그때 시한부 종말론을 막 퍼뜨리면서 결국 마지막에 이익을 본 거는 그때 당시 교주인 목사 한 명만 수십억에 이르는 돈만 착복하고 결국 휴고가 일어난다고 했던 그때는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로 사회를 혼란시킨 것인데 지금 민주당의 계엄령은 이거와 똑같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이 정권에서 계엄의 개짜라도 나오면 민주당과 야권에게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계엄의 개짜라도 나오면 제가 먼저 짱돌 들고 화염병 만들어서 삼각지역 앞에 바리케이트 치겠습니다. 그때 민주당 야권 의원들 다 같이 동참하십시오. 하지만 그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정치적 명운을 걸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계엄이라는 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조치잖아요. 특히 비상계엄. 그렇다면요, 정부가 군이 거의 정부를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사법부도 통제를 받습니다. 다만 입법부만 독립적으로 남게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조치고 시민들의 권리까지 다 제한되는 그게 바로 계엄인데 이 얘기가 지금 툭 나온 겁니다. 야당으로부터. 자, 그러자 여당 내에서는요, 이제 의심을 하죠.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당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꺼내놓은 배경을 의심을 합니다. 혹시 이거 그것 때문에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10월 달, 11월 달 중으로 두 건의 그 판결이 선고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거라는 것을 아마 충분히 예견할 거예요. 본인의 입지가 많이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지지자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계엄을 선포하고 또 더 나가서 집단적으로 이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음모다 이런 식의 10월에 있은 선고 결과에 대한 방탄입니다. 뭐 이런 반격이겠죠. 그래서 송시훈 부의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냥 국민의힘에서 일각에서 또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 계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 그 결과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뭔가를 또 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그때 재판 선고가 이제 10월에 나올 예정인데 그때 뭐 지지층이 결집되면 뭘 할 수가 있나요? 지지층이 모여가지고 뭐 그 재판을 뒤집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뭔가
몰아가는 것은 재판에 불복할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승복하라라는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사실 저 얘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1심이 나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고 결집하고 더 반격한다 이렇게 보시는 근데 거예요? 그것도 저는 개헌만큼이나 이게 옛날 얘기인데 재판에 불복해서 뭐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재판 결과가 본인들과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항상 뭐 법치가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 무너졌지, 그 정도 수준에서 얘기만 되었지, 뭔가 뭐 판사를 뭐 탄핵한다던가, 뭐 탄핵에 대한 뭐 항의를 한다던가 이런 것까지 이어졌던 적은 대한민국 역사에 제 기억으로는 그 이승만 정권 때 그 조봉암에 대한 판결 1심에 적당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느낌을 가진 국민들, 이승만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이승만 대통령이 또 그거에 대해서 지시를 한 걸로 알려지고 이런 것들밖에 없고 엄청난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민주당이 뭔가 재판 요번에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이 사람들은 재판에 불복할 거야, 뭐라도 할 거야. 대한민국에서 재판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항소하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는 것밖에 없죠. 이런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할 건데 자꾸 뭔가 민주당은 저 강성지지층을 이용해서 뭔가 할 거야. 이렇게 저게야말로 저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그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했잖아요. 저는 그 여야 대표에서 갑자기 왜 계엄이 툭 튀어나오고 갑자기 저는 원래 먼저 그 얘기를 던진 건 한동훈 대표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그 재판 승복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극한 거죠. 그래서 전 이재명 대표가 준비한 발언이 아니라 혹시나 그 좀 선을 넘는 발언이 있을 경우에 뭔 얘기를 할까라고 하다가 좀 준비되지 않은 계엄 발언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땐 당대표 입에서 계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명확한 근거가 있는가? 아직까지 드러난 거는 그렇게 명확한 건 없거든요. 뭐 최고위원 단위에서는 약간의 의심이나 약간의 제보를 받고 좀 더 알아본 다음에 그 정도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대표 입에서 나온 건 무게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즉흥적으로 좀 욱해서 나오신 것일 거다라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 정도 상황이 왔으면 김민석 최고위원이 뭔가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본인의 제보가 뭔지 단순히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아니면 지지층이 이야기하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뭔가 있다는 얘기를 책임 있게 좀 내놓으셔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 그때 계엄령 문건 뭐 쿠데타로 갔느냐 이거는 뭐 다 무죄로 됐지만 그래도 문건 작성했던 거는 팩트로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제보를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에 준하는 뭔가 있는 것인가? 그걸 내놓지 못하면 국민들이 그냥 중도층들이 볼 때는 그냥 지지자들이 만든 시나리오를 갖고 의혹 제기를 한 거냐 이렇게 의심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 뭔가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글쎄요, 저는 국민들께서 공감해 주시는 분이 좀 적지 않을까. 그런 고민할 시기가 지금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관계자들이 밝힌 가장 근거에 가까운 설명은 제보를 듣고 있답니다. 근데 과연 무슨 제보냐 이거죠. 그럼 만약에 제보가 있다 가정하면 그 제보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구체적인 물증은 있냐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민주당 쪽에 설명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약간 반격을 하는 것 같죠.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화면으로 좀 더 정리해 볼까요? 여당에서 나오는 반응.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방금 들으셨죠? 김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재명 유죄 예견 본인은 할 거다. 그래서 지지자들 몰기 위한 밑자락을 깐 고도의 전략이다. 그리고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재판 앞두고 지지층 결집하려고 계엄령 들고 나온 거다. 이렇게들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의심을 지금. 자,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10월 10일 재판과 이거를 연결해서 설명하는 국민의힘의 의견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뭐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찬바람이 불면 아마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허위사실 유포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1심의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게 우리가 3심제니까 뭐 당장은 뭐 의원직에는 문제가 없을 수는 있어도 일단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 이 얘기는 계속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복권 때도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혹시 이재명의 대체제가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정치 재개를 선언한 것도 다시 내가 할 말 하겠다 하는 것도 혹시 지금 포스트 이재명을 노린 게 아니냐? 그다음에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금 호시탐탐 본인의 중앙정계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단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3심까지 갈 시간은 있겠지만 당장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좀 사법 리스크 닥친 게 아니냐. 그다음에 과연 저래가지고 3년을 주파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나올 때 바로 계엄이라는 건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 계엄은 바로 이재명을 잡기 위한 계엄이었다. 잠재적 대권 주자이고 야권의 유일 정말 지도 체제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이 계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엄을 반드시 우리가 깨야 한다라고 지금부터 빌드업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 차근차근 갈 건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할 때 갑자기 이렇게 돌발된 사안을 우리가 갑툭 튀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계엄이 왜 튀어나왔을까? 아무도 지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다 제보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 제보 셀프 제보에 가깝다고 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제보한 것. 이른바 뇌피셜 제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제보 가지고 과연 지금 아무도 그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민석 수석은 북한이 국지전 도발할 거라 얘기했다가 역풍이 워낙 오니까 지금 벌써 일주일째 싹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꺼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건 저는 딱 하나죠. 찬바람 불면 10월 11월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이른바 물타기, 혼재된 전략. 먼지가 뿌여면은 여기서 먼지가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이게 논의가 되고 나니까 이런 계엄령 저는 정말 이 민주당이 공당이고 상식적인 정당이라면 이거 오래 끌면 끌수록 저는 상당한 역풍 불 거로 봅니다. 지금 국회는 정기 국회가 시작이 됐죠. 정기 국회면은 정말 할 일이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입법부가 정부를 감시하는 거잖아요. 따져보고 계획도 들여다보고 불러서 물어도 보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엄 얘기를 여기저기서 하면서 그걸로 공방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짚어봤습니다.